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변호사 시험 17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또다시 갑자기 앞쪽으로 왔네요. 인과관계, 형법 총론 쪽, 인과관계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약간은 이것도 이론적인 좀 판례에서도 좀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판례의 어떤 판결 요지상의 어떤 사실관계 디테일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물어본 건 아니고 조금 좀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설치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례인지 이론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도 좀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쉽습니다. 이 17번 문제도.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도록 하면, 자, 17번에 1번,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죠, 의사가 설명을 했으면 얘는 잘못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어.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의 위반에 따른 어떤 사망, 특히 환자의 상해나 사망과 관련해서 설명 의무 위반과 상해 사망,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설명하였더라면 살았을 것이고, 설명 안 했으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죽었다.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논리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고, 따라서 이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했어. 아마 의사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거부하지 않았어, 수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상해와 사망과 이 설명 의무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설명을 하였다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설명 위반과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을 해요. 근데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다음 1번, 2번, 고의의 결과물에서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우리가 인과관계가 없어요. 고의의 결과물에서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 요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그죠? 행위자를 기소로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위반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진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이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 위계와 간음의 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맞죠?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가 동일해. 아까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대표가 기망행위자하고 동일하거나 동모로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심지어. 그랬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대표는 사실상 법인이잖아요. 피해. 따라서 이런 경우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5번.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하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에 다른 사실이 게재됐고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이 근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 아니죠. 다른 사실이 개입이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면, 어떤 원인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야기한 것이 어떤 이런 A라는 어떤 행위라고 할 때 이 A 행위가 이런 어떤 그 인과관계, 일련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게 아무리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원인 행위와 이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콜라 김밥 사건. 수술하고 나서 콜라 김밥을 막 먹었죠. 그러다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콜라 김밥을 먹는 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중간에 콜라 김밥을 막 먹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원래 발생한 원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쭉 해설지 보면 1번, 2번, 3번, 네.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5번 답지 한번 볼까요? 콜라 김밥 사건. 콜라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합병증이 유발되면서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직접적인 사인 유발에 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행했던 자신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뭐 잘 먹잖아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안 먹나요? 아니죠. 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먹는 음식물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떤 외상으로 인한 어떤 상처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죽은 거죠. 이게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죠? 인과관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